안녕하세요. 2025년도 2024년 경찰 1차 시험 문제. 그 중에서도 2번 문제 오늘 여러분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강의하면서 올해 이제 첫 문제풀이가 24년 경찰 1차 시험 문제라는 거를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경찰 1차 시험 문제 1번 문제를 어제 여러분과 풀어본 거고, 오늘은 이제 2번 문제를 여러분과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2번 문제 형법의 적용 범위 무조건 시험에 나오죠. 죄형법정주의하고 적용 범위, 이거는 1, 2번에 그냥 단골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골, 무조건 나오는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1번, 2번 문제는 우리가 무조건 또 맞춰야 돼요. 여기서 틀려버리면 아주 김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뒤로 갈수록 문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1, 2번에서 틀려버리면 여러분들 약간 정신 못 차리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법원행시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 때 법원행시 같은 경우에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앞쪽에 되게 어려운 문제를 막 배치해 놓는다고 했죠. 근데 경찰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 문제는 갈수록 좀 어려워져요. 뒤로 갈수록. 근데 1, 2번 문제는 여러분들 무조건 맞추셔야 된다. 아시겠죠? 1, 2번 문제에서 틀려버리고 여기서 시간 잡아먹고 막 헤매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정말 뭐 완전히 패닉 상태 빠져가지고 마지막에 막 다 찍어버려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부 아시겠죠? 자, 이번 문제 한번 볼게요. 오늘 이번 문제. 이번 문제.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 이렇게 묻고 있네요. 자, 1번.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뭐죠? 할 수 있다. 임의적 감면이네요. 임의적 감면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임의적 감면. 이거 맞을까요? 외국에서 형의 전부 일부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우리 조문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감경 면제 한답니다. 필요적 감면이에요. 필요적 감면 아닙니다. 틀렸어요. 두 번째, 법령 제정 당시부터 또는 폐지 이전에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을 특정하여 효력의 상식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 뭐죠? 협의한시법. 협의한시법. 한시법이죠.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이런 협의 한시법과 관련해서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됐어. 한시법이 그 유효기간이 도가된 거예요. 사실상 한시법 자체가 없어진 거죠. 폐지된 거죠. 근데 그 유효기간 경과 전에 어떤 이 유효기간 경과 전에 이 한시법에 위반된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한시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 대한 처벌도 소멸된다?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판례는 협의의 한시법의 경우에는 이 1조 2항 자체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요. 1조 2항 적용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신법, 즉 폐지가 됐을 때 폐지 법령이 적용되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의 법령에 따라 처벌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가벌성이 소멸되지 않고, 따라서 행위자를 여전히 처벌할 수 있다. 이게 협의의 한시법에 대한 우리 판례의 설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최근에 개정된 동기설과 관련된 개정된 판례에서 협의의 한시법은 종전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그 다음 세 번째, 요거 어려워요. 요거 3번. 요거 조문을 여러분들 잘 안 보면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아마 여러분들 다 강의를 듣거나 여러분들 공부할 때 밑줄 긋고 다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근데 깜빡해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부분을 처음 공부했을 때랑 달리 여러분들이 시간이 또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 부분 생각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한번 보시면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가벼워진 경우, 이거 없어요 조문에. 국법보다 형이 가벼워진 경우는 없어요 조문에.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있지만 가벼워진 경우에는 없어요.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이건 맞는데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없어요. 없어. 그냥 그대로 처벌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틀렸다는 거예요. 요거 아주 요거 3번 굉장히 함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3번 때문에 한 10명 중에 이거는 6명 정도 맞췄을 수도 있어요. 의외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4번. 캐나다 시민권자인 갑이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선물 시장에 투자하여 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캐나다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A를 기망해서 직접 투자금을 수령했다.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법익 침해가 있었던 사안이지요. 이 경우에는 뭐죠? 본국에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어떤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우리도 처벌을 못하는 경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추라든지 형집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우리도 처벌할 수 있다. 우리 형사법을 적용할 수 있다. 즉 속인주의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6조의 문제인 거죠. 이거. 그래서 캐나다 시민권자의 갑이 선물 시장에 투자를 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일을 기망해서 직접 투자금을 수령했고, 그런데 이런 갑의 행위가 캐나다 법률, 현지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고 그에 대한 소추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만, 그렇죠, 현지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호혜 평등의 원칙에 따라 우리 형법도 적용이 된다는 거 맞죠? 네. 4번이 답입니다. 4번. 아시겠나요? 또? 네, 4번. 이 4번 문제도 4번 지문도 여러분들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답안을 한번 쭉 보시면 뭐 1번 조문 문제고요. 자, 조문 문제 1번 조문 문제고, 2번은 판례와 관련해서 예외적으로 협의한시법의 경우에는 1조 2항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3번도 조문 문제 1조 3항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있죠.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있지 가벼워진 경우에 대해서는 재판 확정 후 이제 집행 전 단계에서 그런 경우에서는 가벼워진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뭐 기존 형 받은 대로 그대로 처벌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은 바로 형법 제 5조의 1호 내지 7호의 열거된 죄에 해당하지 않고 또 제 6조의 대한민국 국민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죠. 요거 관련된 얘기죠. 요거 이제 위조 사문서에 대한 내용이고, 이건 위조 사문서가 아니라 사기에 대한 내용이죠. 사기에 대한 내용인데 요거와 관련해서도 5조에 해당되지 않고, 그럼 6조 사안인데 6조 사안에서 현지법에 의해서 소추되거나 형집행이 면제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현지에서 소추나 형집행이 면제된다면 우리도 처벌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우리 형법 6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판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판례 지문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